선서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언을 통해서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간 11월 5일 그동안 심의 중이던 헌법 개정안이 발의 공고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의 즈음에서 박정희 의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널리 국민의 지금까지 1편과 2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5.16 일어나기 전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서 제2공화국인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의 구체적인 국내 정치 상황은 영상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많은 도서와 문서 등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장면 내각이 채 자리도 닿기 전에 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군정이 실시되죠. 이 군정 기간에 박정희 의장이 이끄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킬 계획하에 재반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이끈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먼저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혁명 초기에 내각 수반 겸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던, 그리고 전면에 나섰던 장도영 중장이 제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또 한 사람, 장도영에 이어서 등장한 송유찬 내각 수반도 1년여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유찬 내각 수반은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를 하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혁명 주체 세력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2년 10월 15일 치른 제5대 대통령 선거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게 된 오늘날의 민주진영이 언제 어떻게 태동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의 뿌리도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은 박정희가 주도했던 산업화 세력의 후예들과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한편으로 영남과 호남이라는 뿌리 깊은 지역 갈등도 여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도 이 과정을 살펴보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3공화국의 출범 과정과 관련된 영상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그 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펴기에 과감하며 국민의 뜻을 결실시키기에 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화된 의견의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의를 발굴해내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잊지 말 것이며 여야의 협조로 선량의 권위를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간 11월 5일 그동안 심의 중이던 헌법 개정안이 발의 공고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의 즈음에서 박정희 의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널리 국민의 여론을 종합해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끝에 작성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 이 헌법 개정안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지성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묻는 의사 투표로 대답하자. 새나라 새헌법에 너도 나도 국민투표. 역사적인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찬성으로 가결 확정된 새로운 헌법은 12월 26일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이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새 헌법의 공포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제29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서 가결된 것을 최고회의 의장의 이름으로 선포, 곧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통보해서 마침내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정식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마친 최두선 국무총리는 새 강요 배석하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국무총리는 건전 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우선은 경제 발전보다 경제 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된 11호 대통령 선거는 17일 정오 완전히 개표를 보게 됐는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470만 2642표를 얻음으로써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15만 6028표 리드해서 영광계 제3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씨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더욱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전국 안정과 자립경제 달성 그리고 지도체계 확립 등 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씨는 자신의 당선이 확정되자 이번 선거에서 막상막하에 경쟁을 해온 민정당의 윤보선 씨에게 회하의 선투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정치기풍 조성에 협조와 편달있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씨는 박정희 씨에게 회하의 당선을 축하하며 민의를 존중해서 이 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답전과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돌이켜 10월 15일 대통령 선거 상황을 봅시다. 새로운 역사 창조의 터전이 될 제3공화국 첫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을 맞아 10월 15일 아침 7시 전국 7,39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 투표는 우리나라 선거 사상 유례없는 정연한 질서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따라 좋은 날씨를 보여서 전국 1298만 5,015명의 유권자 중 1,078만 7,312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83.1%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이 후보자들도 귀중한 한 표를 던졌는데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도 부인 용여사와 함께 줄지어선 동민들의 행렬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차례에 따라 투표를 마쳤습니다. 주풍회에 오재영 후보도 명랑한 표정으로 한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도 부인 공여사와 함께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또한 정민회의 변형태 후보도 부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투표가 끝나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96개 개표소에서는 오후 7시부터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어 밤을 새워가며 개표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공화국의 새 일꾼을 맞이하려는 온 국민들은 초조와 흥분 속에 개표 상황에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개표 상황을 집계했는데 개표 사무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10월 17일 정오에는 완전히 개표가 끝나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정식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상황을 시찰한 바에는 국제연합 한국통일부응위원단의 각국 대표들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는 부패와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